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공조 진에어를 발표할 20기 정소연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20기 김태영, 21기 조효린, 박서우, 유채희 님이 함께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제목으로는 진에어 에어 남매 없고 하늘로 날아오르다인데 에어라고 쓴 이유가 이제 부산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을 이제 앞으로 합병함으로써 기구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목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산업 분석을 보자면 항공운송 산업을 아시다시피 항공기를 이용해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고요. 항공운송의 종류에는 이제 여객운송 사업과 화물운송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항공사는 좀 여객운송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 이제 주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CC의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유를 LCC를 가져온 이유는 동사가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의 대표적인 항공사이고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2019년도에는 FSC를 이용하는 여객이 3천만 명 정도로 이 LCC를 이용하는 여객이 한 27%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를 했었는데 24년에는 FSC를 이용한 여객수가 LCC를 이용한 여객수의 약 2배가량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LCC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객 운송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운송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수입원이 국내 국제 항공권 판매에서 나오고 있고 현재 여객 운송 수요가 좀 회복하는 추세, 코로나 이후에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 여객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급감 320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24년도 8,892만 명으로 19년도 가장 많았던 이 여객수 대비해서 98% 회복하는 수준을 보였고 그리고 작년에 무인항공 사고가 있었어서 여객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25년 1월에는 24년 1월 대비해서도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항공 사고와는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선 동향에 대해서 좀 보자면 국내 여객은 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종식 이후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선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제주항공이 국내선에서 가장 많은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제주공항 여객수는 22년에서 24년 2,900만 명대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외화 강세인 상황에서도 국내 여행 대비 해외여행의 가격적 메리트가 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선의 성장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선 동향입니다. 이제 국제선 여객의 경우에는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선 여객수는 23년 기준 6천만 명에서 24년 한 32% 증가했고 이 수치는 국제선 여객수가 가장 많았던 19년도에 98% 이상 회복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5년 전망을 어떻게 보냐 했을 때 25년 1월에 국제선 여객수가 2019년 여객수를 초과하였고 또 24년도 1월 여객수를 초과한 상황이라서 25년도 여객수는 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국가별 여객 비중으로는 일본이 지금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이후에 중국, 베트남, 미주 노선이 좀 많은 여객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견조한 상황인데 월간 해외여행객이 이제 500만 명대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행사 패키지 목욕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정책을 이제 작년 11월에 시행했는데 해당 효과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서치 기관에서 보았을 때 이런 중국 숙소 예약 건수 이런 부분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IB, OB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24년 월간 여객이 200만 명으로 23년 월간 여객
여객 161만 명 대비해서 24% 증가한 수준이고 또 방한 일본행 수도 23년 231만 명에서 24년 322만 명으로 39% 증가하며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인 게 항공사 경쟁이 조금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LCC가 선제적으로 좀 일본 노선을 증편하고 있고 24년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추가로 항공을 증편을 하면서 이 가격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감소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공 화물인데 동사 매출 비중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뛰어넘고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08년도 대한항공의 100%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김포국제공항이랑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사용하고 있고 24년 9월 기준 동사 최대 주주는 대한항공으로 54.9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해와의 사업 현황을 보자면 여객 운송 그리고 화물 운송 기타로 구성되는데 여객 운송이 말씀드렸다시피 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여객 운송을 중심으로 매출이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제 사업 현황을 보자면 여객 운송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은 이제 일본 매출 비중이 35%로 높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합한 비중이 35% 이 두 노선을 주력 노선으로 운송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여행 수요 증가에 맞춰서 대도시부터 해서 이제 소도시까지 다양한 일본 노선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국내선은 제주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사의 주가 추이인데 뒤에 투자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 투자 포인트는 통합 진에어 출범에 따른 초대형 저비용 항공사의 탄생입니다. 이제 통합 진에어가 LCC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이 성사가 되면서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의 통합이 논의가 이제 될 것으로 진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C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LCC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진에어 LCC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일그룹 출범 계획을 확실히 하고 있고 또 이제 동사 24년 4분기 IR 자료를 보면 동사가 이제 LCC 출범 계획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진에어가 출범한다면 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1위 LCC가 된다는 점, 그리고 보유 항공기 수가 가장 많게 된다는 점, 그리고 운영비 절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제주항공이 현재 1위 LCC이지만 통합이 된다면 현재 진에어 동사의 매출보다도 약 2배 이상 성장하는 매출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노선 운영 최적화로 연간 340억 그리고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으로 120억 원의 추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전략을 통한 이 C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항공기 기종 단일화 이제 통합 진에어가 보잉 737 시리즈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연간 150억에서 200억 규모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고 허브 공간을 앞으로 이제 에어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이 전략 노선인데 거기 공항을 이제 허브 공항으로 활용을 하면서 운영 비용을 좀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합 진에어가 항공기 통합을 구매한다면 연간 141억 원을 또 추가적으로 전략을 하면서 대량 구매를 통한 협상력 강화 또 이제 정비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지하고 인기 노선을 확대를 하면서 노선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어 부산이랑 에어 서울의 노선을 확보를 하면서 신규 노선을 또 새롭게 가져올 수 있고 부산 출발 노선 11개 노선을 가져오고
또 몽골 노선 같은 경우는 동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노선을 신규 진입시키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용 감소랑 매출 증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사례를 보자면 델타 항공에서 합병 사례에서 항공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연간 20억 달러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고 에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 합병 이후에 부품 재고가 감소하거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었던 사례를 보면서 동사도 이 통합 진행을 통해서 비용 절감 그리고 매출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전제 조건이 글로벌 방한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24년 글로벌 방한객 수가 19년 대비 94% 회복한 수준이고 이에 더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베트남에 이어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가장 많았는데 그 이상으로도 현재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만 노선의 경우에도 19년도 이후에도 24년도에도 이전 대비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따른 좀 수익 극대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합병 후 주요 노선 점유율 상승이 가장 큰 Q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노선으로만 봤을 때는 13% 점유율을 갖고 있었지만 합병 후에는 30%, 태국 같은 경우는 12에서 19%로 베트남은 5에서 14%, 말레이시아는 15에서 20%,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약 1%에서 3.4%까지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노선 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비용 절감, 신규 노선 확보에 따른 협상력 상승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낮은 주가 열려있는 업사이드라는 내용을 갖고 왔는데 2025년 현재 동선에는 한 9,500원에서 1,200원 정도 가격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년도 코로나 때 주가 11,000원, 평균 주가 11,000원 대비해서도 지금 많이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4년 누적으로 봤을 때도 23년 대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현재 24년 기준 순이익을 기록했고 24년도 이를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항공 운송업의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그리고 GDP 성장률 둔화 또 불확실한 정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피크아웃 우려가 좀 과도한 우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항공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GDP 성장률도 과거 2019년도에 2.3% 정도로 좀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해외여행 객수가 증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도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해외여행 객수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GDP 전망 하락에 따른 해외여행 객수 감소는 좀 피크아웃 과도한 우려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해외여행 같은 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지수는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 방한객 수 같은 경우는 24년 460만 명으로 이 수준은 과거 16년도 가장 많았던 800만 명대보다도 거의 한 2분의 1 수준으로 아직 회복이 많이 안 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노선 기준으로도 좀 Q 증가 가능성이 높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한한령 해제 가시화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 제시하면서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중국 소비 심리 증가 그리고 중국 방한객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24년 11월 무비자 입국 허용에 따른
한국인 중국 여행 수요 증가, 그리고 특히나 중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2, 3분기가 성수기로 작용하는데 이 분기를 지나면서 앞으로 Q 상승은 이뤄질 수 있고 또 피크아웃 우려는 또 과도하다는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23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1,044억인데도 만원 미만의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업사이드 요소가 보이고 있는 게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항공사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일본 이외의 노선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자회사로서의 낙수 효과를 갖고 왔는데, 대한항공 자회사로서의 낙수 효과가 이제 대한항공의 정비 시설이나 기술력 등을 활용을 하면서 운용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대한항공의 MRO 이제 개조 기술을 활용해서 대형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면서 낮아진 항공 여객 수요를 이 화물 여객 수요로 뒤바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트랙 전략이란 코드쉐어 등 이런 대한항공과의 신뢰, 대한항공과의 이런 전략을 맺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사의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타 LCC들이 낮은 비용을 좀 유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이겨낼 대한항공이랑 뒷배가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해당 내용을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밸류에이션 내용을 보자면 매출 추정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국제선 매출이 약 70%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국제선 P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사의 성수기 비성수기 가격을 가주어서 이를 가중평균하여 P를 구하였고, 이 P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2.2% 성장률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여객수를 기준으로 그 총 여객수의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그 이외에 동사의 이제 국가별 노선 점유율을 반영을 하여서 동사의 실제 Q를 예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의 경우에는 26년 하반기에 통합 LCC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3년 기준 동사랑 에어서울, 에어부산의 각 노선별 점유율 합산한 이 점유율 값과 이 합산 전 점유율 값의 평균을 구하여서 여객수 곱해 노선별 Q를 구하였습니다. 다음 비용 추정은 아래와 같고, 현재 동사의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피어그룹 PER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피어그룹 부르는 국내 상장 종목 중에서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을 선정했고, 해외 증권 시장 상장 종목으로는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 에어, 델타 에어라인, 이지캣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평균 PER은 6.73을 타겟 PER로 제시를 하였고, 이제 26년 하반기에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합병이 유력하고, 또 통합 LCC에 따른 매출의 구조적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병 전인 25년도 목표 주가와 합병 후인 26년도 목표 주가를 저희는 따로 산출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타겟 PER을 적용을 함으로써 25년 목표 주가 기준 14,300원치 70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하고, 상승여력 42%, 26년 기준으로는 상승여력 91.7%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하는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